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효도라는 말, 우리 가슴 속에 참 익숙하면서도 무겁게 자리한 단어입니다. 특히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오늘은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한 교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의 의미와 그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태평양 건너에서 온 하나들의 진솔한 고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살이 되었습니다. 32년 전 희망을 품고 건너온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식들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 제 몫을 다하고 있으니 이민 1세대로서의 고된 삶도 이제는 어느 정도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께 평생의 소원이셨을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고자 했던 저의 계획이 생각지도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좌절되고만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부끄러운 제 가정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땅에서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한 불효자의 뒤늦은 회고록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올해 89, 어머니는 86이 되셨습니다. 두 분은 지금 부산에서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두 분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셨는데 요즘 들어 부쩍 건강이 나빠지셨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몇 달 전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신 후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셨습니다. 상민아, 내 아버지가 요즘 부쩍 우울해하신다. 다리가 아파 집 안에만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니.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 늙은이들끼리 어딜 갈 수나 있어야지.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먹먹해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겠지요. 미국에 온 지 32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 분만의 오붓한 여행 한번 보내드린 적조차 없었습니다. 1992년 제가 30 초반의 나이로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서툰 영어 실력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회계사로 일했던 경력은 이곳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한인마트 계산원으로 때로는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한국에서 은행원이었던 아내는 옷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특히 두 아이의 교육비는 저희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희 부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맸습니다. 한국의 부모님께는 죄송하게도 한 달에 $200, $300 겨우 붙여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셨을까 싶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다행히 몇 년 후 저는 한인 회계법인의 자리를 잡았고 은퇴하기 전까지 작은 제조업체에서 재무 담당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감사하게 잘 자라주어 딸은 변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은퇴한 후 저와 아내는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1,400달러, 아내가 800달러를 받아 둘이 합쳐 월 2,200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290만 원 정도가 저희의 수입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월세 1,600달러를 내고 나면 남는 600달러, 약 80만 원으로 식비와 교통비, 유료비 등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듯하지만 큰 욕심 없이 살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크게 후회로 남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 못했고 이제는 부모님의 연세가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아내와 의논하여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자고 결심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라도 좋으니 생애 첫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효도 관광이라는 상품이 있더군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여행 일정을 여유롭게 짜고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만 다니는 특별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께 안성맞춤인 상품이라 생각하며 한국에 있는 여행사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연세와 건강 상태를 꼼꼼히 물으며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깝고 부모님 세대에게 익숙한 일본 여행을 문의했습니다. 한 여행사에서 규슈 3박 4일 온천 여행 패키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비행시간도 짧고 따뜻한 온천이 있어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 가격을 물어보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고객님. 1인당 180만 원입니다. 두 분이시면 총 360만 원이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1인당 18만 원이 아니고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180만 원 맞습니다. 항공료, 특급 호텔 숙박비, 식비, 전용 차량, 가이드 비용, 여행자 보험까지 모두 포함된 프리미엄 가격입니다. 그 순간 당혹스러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3박 4일에 360만 원이라니. 미국 물가에 익숙해진 저에게도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은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을 훌쩍 넘는 거의 2달치 생활비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여행사만 비싼가 싶어 다른 곳에도 문의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4박 5일 상품은 1인당 220만 원, 두 분이면 440만 원. 중국 장가게 3박 4일은 1인당 170만 원. 가장 저렴하다는 대만 3박 4일조차 1인당 150만 원,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이유를 물으니 여행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효도 관광은 일반 패키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4성급 이상의 호텔, 한식 위주의 고급 식단, 한국어가 능통한 전문 가이드, 휠체어 대여 서비스, 응급 상황을 대비한 유료 지원 체계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는 갔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세심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지만 아내 역시 선뜻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의 빠듯한 노후 생활에 400만 원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주도 2박 3일이 1인당 50만 원, 경주 2박 3일이 40만 원 선. 두 분이 가셔도 100만 원 안팎이면 가능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을 때 어머니의 대답은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무겁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데는 젊었을 때 다 가봤지. 이 나이에 굳이 또 갈 필요가 있겠니? 그랬습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사신 부모님께 국내 여행이 과연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보는 해외여행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추억이 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고민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또 넘어지셔서 이번에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부모님이 더 건강을 잃으시기 전에 돈 때문에 망설이다가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아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그냥 보내드리자. 돈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몇 달 더 아껴 쓰면 되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해드리는 게 맞아. 다음 날 저는 다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아버님 연세가 89세, 어머님이 86세시라면 일반 여행자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 되면 만약 여행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의료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행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일반 보험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고령자 전용 특수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 보험료가 여행 경비에 약 30% 정도 추가됩니다. 360만 원짜리 일본 여행에 보험료만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총 비용 460만 원.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부의 석 달치 생활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비싼 보험료는 부모님 연세의 해외여행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였습니다. 정말 만약에 여행 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돈의 문제를 떠나 멀리서 위험한 여행을 강행한 제 자신이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여행은 포기하자. 아버지께서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쇠약해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상민아, 아버지가 이제 여행 갈 나이는 지난 것 같다. 괜히 무리하지 마라. 체념하신 듯한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 없는 빈말에 불과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직접 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근사한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아들인 제가 찾아가 곁에서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 함께 집 근교라도 드라이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12월 초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항공권과 한국 체류 비용을 합쳐 약 2,000달러. 효도 관광 비용보다 훨씬 적은 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저의 마음은 결코 작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꼭 비싼 선물을 하고
호화로운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만이 효도는 아닐 것입니다.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각자의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을 위한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다가 더 큰 후회를 남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